42세 직장인이 단순히 속 쓰리다고 6개월 방치했더니 속 뒤집어져 병원 신세지고 고생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성인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들으신 그 42세 직장인. 그분은 결국 음식을 삼킬 수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식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단순히 속 쓰린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중에서 이 병을 가볍게 본 사람들의 최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죠? 밤에 누우면 목으로 뭔가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타는 듯한 쓰림,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이유 없는 만성 기침. 아, 그냥 스트레스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무서운 진실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벽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이 병이 주로 50대에서 60대 환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들이 제 진료실로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야식 문화. 밤 11시, 12시에 치킨, 피자, 라면. 이런 걸 드시고 바로 누우시죠? 이때 위산이 중력을 거스르며 식도로 쏟아져 올라갑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죠. 두 번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서너 잔? 아니면 더? 카페인은 식도와 위 사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스마트폰과 구부정한 자세.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죠? 이 자세가 위산 역류를 부채질합니다. 최근 한국소아기학회 발표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10년 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식도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초기 증상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도 궤양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산에 노출되면 식도 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속을 산에 담가 놓은 것처럼 말이죠. 2단계로 식도 협착궤양이 아물면서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이 흉터가 식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 단계로 발해 식도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식도의 정상세포가 이와 비슷한 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전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식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0에서 40배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호흡기 합병증인데요.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기침, 쉰 목소리, 후두염이 생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년간 천식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었습니다. 치아 손상 위산의 pH는 1.5에서 2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산인지 아시나요? 배터리 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산이 입안으로 올라와서 치아 범랑지를 녹입니다. 흡인성 폐렴도 문제인데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위산이 폐로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치료했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 쓰린 정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식도 출혈로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2세 회사원 김 씨입니다.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속 쓰린 정도예요. 라고 말했죠. 김 씨는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밤 11시에 회식하고 12시에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처음에는 가슴 쓰림 정도였습니다. 제산제 먹고 버텼어요. 3개월 후에는 밤마다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겠지 하며 참았죠. 6개월 후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토혈을 한 거예요.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에 깊은 궤양이 있었고 식도 협착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계시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수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여성 박 씨입니다. 그녀는 선생님, 저는 천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년간 호흡기내과에서 천식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졌죠. 결국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내시경 결과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위산이 기도로 역류하면서 기침을 유발한 거였죠.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밤기침이 사라졌습니다. 2년간 고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31세 남성 이 씨입니다. 선생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암 아닐까요? 라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목 이물감 때문에 제게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목 이물감 식도암 이런 글을 봤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후두를 자극한 거였습니다. 이런 증상들, 교묘하게 다른 질환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식도를 파괴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속 쓰리면 제산제 먹으면 되잖아요. 제산제는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킬 뿐입니다. 근본 원인인 위산 역류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마치 누수된 파이프에 물바지만 갖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는 하루에 제산제를 10알씩 먹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더 악화되었죠. 왜냐하면 제산제에 의존하는 동안 식도 손상은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둘째, 야식은 먹어도 물만 마시면 괜찮다? 아닙니다.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역류했을 때 덜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에 음식물과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셋째, 자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병 아니죠?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야간에 누워 있을 때 역류가 가장 심각해집니다. 중력의 도움 없이 위산이 식도에 더 오래 머물거든요. 실제로 식도암으로 발전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야간 역류를 방치했던 경우였습니다. 넷째, 나는 마른 체형이라 괜찮아요. 체중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마른 분들 중에 식도 관략근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육량이 적으면 식도 주변 근육도 약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탄산음료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탄산음료의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역류를 유발합니다. 거기에 카페인까지 들어있으면 관략근까지 약화시키죠. 더블 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식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법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생활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2-3 법칙입니다. 식사 후 2-3시간은 절대 눕지 마세요. 중력이 위산 역류를 막아주는 유일한 자연적 방어막입니다. 한 환자분이 선생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바로 책상에 엎드려 자는데 하시더군요. 그 순간 위산이 식도로 쏟아져 올라갑니다. 두 번째, 7시 이전 저녁 식사입니다.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잠자리에 들기 4-5시간 전에는 위를 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 선택을 과학적으로 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은 커피, 초콜릿, 바카, 탄산음료, 술, 기름진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나나, 오트밀, 구운 감자, 닭가슴살,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왜 바나나가 좋을까요?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거든요. 제 환자들에게 하루에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라고 처방합니다. 네 번째, 15도 법칙입니다. 잠잘 때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주세요. 베개를 높이 쌓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를 경사지게 해야 합니다. 침대 머리 부분에 책을 받쳐서 경사를 만드는 분도 계세요. 이것만으로도 야간 역류를 70%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씹기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드시나요?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침에는 중탄산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또한 음식이 잘게 부서져야 소화가 빨라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들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제 환자들 중 이것만 지켜도 80% 이상 증상이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경험으로 터득한 특별한 처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식도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완전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체중 감량을 하라고 권합니다. 현재 체중의 5%만 빼도 복부 내압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70kg라면 3.5kg만 빼면 됩니다. 복부 지방이 위를 압박해서 위산 역류를 부채질합니다. 임신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한 환자분은 5kg를 빼고 나서 선생님, 마법 같아요. 10년간 괴롭히던 가슴 쓰림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처방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서너 배 증가시킵니다. 또한 식도 관략근 기능도 떨어뜨리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폭식호흡입니다. 하루에 5분씩만 해보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이 이 3가지 처방을 지키면 약물 치료 없이도 상당한 개선을 보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근본적인 치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역류성 식도염. 하지만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2세 직장인,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꾸는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야식 절제, 이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식도와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식도, 건강한 삶.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